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2025년 2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사조 주말 영상은 어제 미국장도 정리하고 또 이번 주 시장 자체를 총정리하면서 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미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까지 전체적으로 짚어드리기 때문에 한 2번 정도는 꼭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좋아요 버튼과 함께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힘든 시간이 작년 1년 내내 있었거든요. 왜 우리나라 증시만 못 올랐을까? 그럼 정말 우리나라 증시는 기회가 없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지금 한국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단기 매매를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또 내가 예전부터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을 기다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번 위기 꼭 이겨내고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같이 잘해보자 라는 파이팅 댓글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에 대해서부터 지금 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뉴스가 많았었고 현재 돌아가는 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근 몇 년 동안만 놓고 보면 미국 증시 또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것은 경제 성장률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기업의 실적하고도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수급에 따라 움직이고 미국만 좋고 미국에서도 특정 섹터만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500 다우 지수가 끝없이 오르는 동안에 이번 주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생일대의 하락 기회다. 이보다 큰 기회는 없다. 미국이 더한이다. 그러니까 한국 투자는 정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은 더 아니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거든요. 특히 작년 말부터 고점에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폭락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종목이 뭐예요? 테슬라, 엔비디아죠. 애플도 그렇고 또 최근에 내려가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도 많아요. 그런데 미국도 좀 약간 이 엔비디아가 폭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버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금요일을 제외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오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대한 조정은 많지 않았어요.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죠. 테슬라, 엔비디아 우리나라 국민들 매수 1등, 2등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수급이 말라가고 실적과 상관없이 한국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손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90% 이상 종목들이 거의 신저가 근처에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수급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체적인 호재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가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미국이 GDP가 세계에서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또 달러가 강세이고 물가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또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렸어요. 근데 사실 미국도 고성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미국같이 큰 기업,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인데 그 큰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2, 3% 이상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 국가들 같은 경우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또 3% 이상 상향됐고 또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1년 내내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미국 경제는 계속 강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효과 때문이에요. 미국 분들 같은 경우 돈 쓸 마음 들겠죠. 부동산 올라, 주식 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자산이 올랐지 임금이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에 또 돈이 집중되고 자산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2023년도에 뭐 삼성전자, 현대차부터 해서 공장 짓고 양질의 일자리 공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매우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아직 덜 잡히고 있는 부분들 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중에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푸틴 대통령과도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면은 물가는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산 가치가 올라서 소비가 늘어나고 우리나라는 자산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도 특정 지역이 올랐지 오른 상황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소비가 완전히 위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견조하게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금리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상황, 달러 강세, 미국으로 계속 자금이 몰리고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거의 피크를 찍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 집어 던진 거예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식 자체 희망이 없다고 판단을 했죠. 저평가고 뭐고 다 정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홀쭉해진 상황이고 저평가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미국은 고평가인 상황은 틀림없다. 거기고 주가를 떠받치는 주체가 글로벌 개인 투자자인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투자가 사상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밖에 답이 없다 판단이 든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15%씩 성장했지만 지금 한 5%밖에 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쨌든 대규모 부양책을 내서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한 상황이고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돼서 많이 떨어졌지만 또 작년에 한번 폭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뭐 경제가 안 좋고 부동산도 침체였었는데 또 중국이 파운드리가 한국을 또 많이 쫓아왔고 중국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진심이거든요. 전기차 보조금 계속 확대하고 전기차 시장만큼은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뭐 AI 최근에 이번 주 이슈셨던 AI 딥시크 사태도 중국이 정말 치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로봇 투자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죠. 근데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유럽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심지어 1%, 0% 역성장을 하고 있는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 프랑스, 다 이탈리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신고가를 다 때렸어요. 이번에 계속 신고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심지어 코스닥은 역대 최대 폭락을 하면서 뭐 코스피도 하락을 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인 이 이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 유럽보다 못하지 않아요. 우리 국내에서도 일본 여행 많이 가는데 일본이 물가가 더 쌉니다. 한국보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만큼 소비 수준이 올라갔고 이제는 경제도 일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럴 뿐이지. 그 정도로 한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이제는 뭐 대안으로 인도가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중 뭐 무역 전쟁 하면 인도가 또 반사이익 본다. 인구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2%로 하향됐지만서도 유럽보다 못한 상황이 아니고 달러 보유가 세계 9등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뭐 공매도 선진화 이것도 3월 말까지 해서 재개가 된다는데 걱정이면서 금투세도 허구한 날 시간 끌다 작년에 겨우 진행이 됐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2% 약간 밑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뭐 신중하게 볼 수도 있지만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한국은 주가 부양책만 나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정도로 싸거든요. 우리가 막말로 주식 투자하는데 이게 한 100날 호재가 있어도 지금 거래가 없거든요. 아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가나? 진짜 호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더 부정적으로 이 회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게 대다수 종목들이에요. 근데 미국은 고평가다. 이게 무슨 뭐 배당 수익률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 아닙니다. 1%대예요. 이제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 오르니까 미국만 해서 글로 자금이 몰리니까 수급이 몰리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수급이 엄청 몰렸던 하반기 이후 지금 상반기 미국 증시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은 언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서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의 명분만 있으면은 뭐 주가가 하락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면에 다 같이 집어던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었던 게 최근 몇 년 동안의 2차 전지인데, 여기에 엄청난 개인이, 어차피 주식 투자 시장의 70%는 개인입니다. 올매도를 치니까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은 아예 거래량도 없고 끝도 없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 종목도 있지만 그건 실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뭘로 보고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정책 하나로. 그건 중국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AI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관세 얘기 나오면서 어저께 좀 주가가 미국도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2월 주가 전망인데 저는 왜 제목을 이렇게 졌냐, 관세 전쟁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몇 시간 전에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에 관세 100% 때린다는 이런 뉴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로 지금 전 세계에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그건 달러 강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조율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미국도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기조 딱 하나는 뭐죠?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해요.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이 낮아져야 물가가 잡히고 해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눈치 안 보고 할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소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거든요. 자영업자들 다 죽자는 얘기예요. 부동산 때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한다 할지라도 달러 지수 자체가 최근에 강한 거지, 우리나라 금리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워낙 약세인 상황도 아니고 전 세계가 약세인 상황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금리 인하 기조만 이어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확실히 휴전 종전으로 가게 된다면 물가는 완전히 잡히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저평가 종목들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왜 2차 전지냐면, 근 몇 년 동안 모든 자금이 2차 전지로 들어가 있었고 가장 많이 이탈이 돼서, 심지어 만원짜리 주식이 1000원이고 몇십만원 하던 무슨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주부터 해서 뭐 완전 초대형주도 5분의 1, 4분의 1, 뭐 3분의 1 수룩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르게 되면은 2차 전지와 함께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빠져나가고 최근에 괜찮다고 했던 조선주, 전력, 뭐 AI 좀 반등했지만 AI 로봇도 작년 초부터 완전 폭락하고 최근에 조금 오른 종목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테마주의 거래량이 제일 많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 관계 없는데 외인기관이 왜 그렇다면은 에코프로를 2년 동안에 지분이 4%에서 20%까지 확대했는지,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주 아니에요. 여기가 가장 많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도 여기가 들어오면 국내 증시가 살아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강조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삼성전자도 심지어 AI 관련된 호재가 나왔잖아요. 주말에.
어제 같은 경우 엔비디아발 호재 자사주 소각 이런 얘기 자사주 매입 나와도 지금 엔비디아 타이밍 자체가 또 딥시크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 나와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모조리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는 외국인들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계속 때리니까 못 가고 있는 거고 내려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주식 투자자의 70%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저가의 쌍끌이 매집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2월, 3월달, 4월달 치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오늘 총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미국 증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들,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느닷없이 폭락 나올 수 있다. 왜? 지금 최근에 고점에서 매물을 쌓는 과정에서 누가 매입을 했느냐? 전 세계 개인 투자자예요. 여기 임원도 팔고 내부자도 팔고 다 파는데 주가가 고점을 유지했고 이렇게 올랐어요. 불과 이게 이 엔비디아 하나를 팔면 우리나라 주식 다 사요. 지금 엔비디아가 한번 떨어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그렇게 더 많이 버느냐? 100년 벌어도 지금 시총 유지가 안 돼요. 엔비디아도. 지금 이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떨어진 이유는 지금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런데 떨어지는 이 이유가 붙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영업 마진 70%예요. 거의 5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이슈가 이번에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을 해서 반등 시도가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어요. 110에서 120 지지하고. 그런데 한 가지, 앞으로 영업이익률 70%는 어려울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00원 팔아서 70원 남는 장사는 없어요. 그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GPU 같은 경우 재고가 증가될 수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 구매를 늦출 수 있잖아요. 이제는 비싼 반도체 없이 10분의 1 가격에 딥시크가 했다고 하니까 약간 과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회사는 성장을 하고 미국이 절대 중국한테 질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인데 최대 마진율로 고사양 칩을 이제는 조율하면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면 약간 집중 매입을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게 큰 거거든요. 미친 듯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주가가 100배씩 올랐는 상황에서 시총이 엄청 커졌는데 그럼 이 매물대를 소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돈으로 매물대를 소화시키냐는 얘기예요. 하락의 명분이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딥시크가 이제 수익 모델 자체가 공짜로 풀었는데 이게 유료하고 비교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챗GPT 유료 버전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좋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소비자는 경쟁이 심화되면 더 좋은 거예요. 더 발전하죠, 산업 자체는. 그쵸? 그러니까 저사양 칩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삼성전자한테도 기회가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절대 악재는 아니에요. 저사양 칩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그런데 딥시크가 개발 비용이 얼마가 들었든지 간에 이제 유료에 대한 결제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거고, 이제 고사양 칩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 부분들을 약간 고민할 것이라는 거죠. 떨어질 AI 버블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근데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수주해 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앞으로 비용은 둘째치고 성능 자체가 딥시크가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막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저게 도대체 어떤 칩으로 저렇게 규제를 때려놨는데 가져가서 개발을 했을까? 그러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칩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또 거기 못 가게 하려고 막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규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규제를 때려놔도 중국 같은 경우가 칩을 어느 경로로 갖고 오는지 밝히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딥시크가 증명을 한 거는 우리가 이제 AMD 칩을 이용해서 심지어 초저가 장비로도 이제 블랙웰이라든지 같은 수조 원이 들어가는 서버를 사용한 AI와 비슷한 성능을 구현했다. 고가 장비 쓸 필요 없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걸 꼭 생각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면은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연동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딥시크 충격 때문에 이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저께도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잘 봐야 돼요. 엔비디아가 폭락을 해도 반도체 지수는 고작 0.29% 떨어져. 나머지 것들 땡겨가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폭락은 월요일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나머지 것들이 올라서 엔비디아가 하락한 것 치고는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에 이제 반도체 속스라든지 속슬, 뭐 SQQQ, TQQQ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엄청나게 차지하는 비중 큰 종목이 떨어지는데 나머지 거 올려서 지수 자체는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딥시크가 AI 전용 칩을 2,000개 사용했는데 미국 경제업체들이 2만여 개 사용한 거 비교하면 훨씬 적은 AI 칩으로 효과를 낸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그리고 최근에 인텔이나 AMD는 계속 안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마저 안 됐던 상황에서 또 엔비디아가 문제가 되고 브로드컴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고 TSMC가 강했었는데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반도체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딥시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수급 때문에 우르르 몰려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주식 폭락하면 안 사잖아요. 팔아버리고 끝내고 미국 가고 코인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뭘 보냐면은 딥시크의 엔비디아가 급락하니까 뭘 풀빵 때리냐 하면 지금 보면 성학개미도 속슬 반도체 3배 오르는 거에 추종하는 거에 지금 몰빵 때리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에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수급도 안 붙어요. 미국은 엔비디아 폭락하면 엔비디아 몰빵 치자, 테슬라 폭락하면 테슬라 몰빵 치자 해서 미국은 무조건 올라. 이게 마치 2년 전에 2차 전지하고 너무나 지금 2차 전지 한번 쭉 성장하다가 꺾였다가 올해부터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평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떨어져도 어차피 성장하는 게 2차 전지 아니냐고 했던 상황이에요. 주가 많이 올랐을 때. 근데 지금 미국의 반도체 대장인 엔비디아 또 속슬 이쪽에 모조리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뭘 많이 사요? 속슬 많이 사고 브로드컴 많이 사고 엔비디아, AMD, 테슬라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유가 붙었는데 단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같은 경우 딥시크 사태가 이번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해결될 상황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트럼프가 어저께 젠슨왕을 불러서 만났겠어요. 해결된 건 아마 없을 거예요. 트럼프가 만난다고 해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본인들 엔비디아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붙었구나. 그러면은 영업 마진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 이거는 속스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속슬입니다. 지금 3배짜리 이걸 풀빵 때린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지수.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인데 이게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막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1% 오르면 3%씩 수익 나는 구조인데 이게 근 2년 동안에 이것도 거진 10배 올랐고 예전에 수십 배 올랐고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이거 뭐 기회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지수 3배짜리를 베팅하는 건데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근데 말씀드렸죠. 3배짜리 보면은 이게 차트를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배짜리 우리나라 차트로 보면은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요 반도체 이렇게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세요.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급등하고 폭락 나오고 급등하고 폭락 나오고 코로나 때 급등하고 또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이전에 급등하다가 다시 급등하고 지금은 현재 조정도 없이 쭉 당겼죠. 반도체가. 그리고 지금 횡보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격을 좁혀야 되는 구간이고 나스닥 지수 자체가 조정도 없이 신고가를 이렇게 때린 상황이에요. 월봉 차트로.
나스닥 이거 지수 추종하는 분들은 나스닥 100 지수 TQQQ 매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안 떨어지는 구간이 없는데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에 이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스닥 100의 중요한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우존스는 사실 그만큼 안 올랐는데 다우존스도 지금 현재 보면은 신고가에 있고 유럽 아까 설명드렸죠. 아무리 경제 성장률이 안 좋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조정 이후에. 근데 유럽이 요번에 신고가를 월차트 양선을 이렇게 때려놨어도 이렇게 못 가고 이런 장대목이 나와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죠. 아무리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다 신고가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신고가 근처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그만큼 싸다는 이유예요. 그러면 한국이 급등하려고 하면은 미국 주식이 단기간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미국 주식에 들어간 수급 자체가 한국 쪽으로 어느 정도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국은 더 아니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한번 가면 끝인데 미국은 어차피 폭락해도 물이나 타고 어차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요번에 코인하고 미국 트럼프 수혜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런데 잘 보세요. 어저께 같은 경우 트럼프가 관세부가 강행을 했는데 이게 딥시크 문제도 여전히 있고 우리가 관세 부과 발언 뒤에 이제 국제유가는 좀 떨어졌고 보시면은 어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있었어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시장을 막기 위해서 오룻밤에 할 수는 있냐 물어봤더니 없다. 그냥 협상 안 한다. 그래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딥시크의 쇼크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계속 떨어지고 또 엑슨모빌 요쪽은 또 이게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애플은 최근에 좀 괜찮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를 때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세를 때린 게 더 많이 때리지도 않았어요. 더 많이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코인 같은 경우도 거품을 키워버렸어요. 트럼프 당선되고 미친 듯이 폭등을 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적인 통화가 지금 될 수가 없는 게 변동이 너무 크고 무슨 뭐 두세 배씩 왔다 갔다 하고 뭐 저가 코인은 10배, 20배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이제 기축통화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코인에 대한 확보량을 늘리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어서 오른 거예요. 가상자산이 급등했지만 실체가 없다고 여전히 붕괴 피할 수 없다고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으로 지금 코인 같은 경우도 아직 조정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가상자산이든 미국 증시도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 한 번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명분이 거기에 메이저 수급은 빠져나가고 있고 그 메이저 수급을 파는 거를 개인 투자자가 받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거지. 미국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달러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쵸? 미국은 달러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의문이라고 하잖아요. 기축통화로 지금 막대한 이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덩치가 커지면서 달러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게 되게 이게 신기하다는 거. 이 엘리엇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와 약세를 지지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달러 약세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적자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우리나라하고도 왜 저렇게 관세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반도체 지수가 3배짜리는 원래 우리가 폭락하면 복구가 안 돼요. 내가 뭐 10% 떨어지면 30% 날아가고 30% 떨어지면은 하루에 90% 날아가고 그 90% 날아간 상황에서 올라봐야 복구가 안 되듯이 그 정도로 3배짜리는 하루 이렇게 등락폭이 21%씩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를 쓸어 담는 거예요. 그 다음 쓸어 담는 데가 딥시크발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붙었는데 또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지금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동학개미 얘기는 요새 쏙 들어갔고 엔비디아 쓸어 담는 거예요. 이게 단타도 물론 있겠죠.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붙었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닌데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데 뭐 폭락하면 쓸어 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주식의 양자 관련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 그 전체 시총의 20-30% 들고 있어요. 이 정도로 수급이 빠져나가니까 한국 주식에서는 돈이 돌지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붙었다. 지금 미국이 조정이 과연 한 것이냐? 미국 나스닥 지수 조정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어제 뉴스 나온 게 금요일 날 멕시코에 25% 때린 거예요.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 금융시장 격변 초읽기.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보복 카드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북미 무역 전쟁 얘기 막 나오죠. 미국 지금 미국이 이거 때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심지어 많이는 안 떨어졌어요. 특정 엔비디아하고 몇 종목이 많이 떨어졌지 아직 조정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플러스 역성장 얘기 나오고 그래서 보면은 이 관세 전쟁이 임박했다. 그래서 미국이 심지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발령돼서 관세 전쟁한다서 우리나라가 폭락을 먹은 상황이잖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심지어 우리나라 그렇게 때리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멕시코, 캐나다부터 왕창 때리고 멕시코 5%, 10%, 20% 단계적으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보복관세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나와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관세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뉴스가 나온 게 특히 지금 미국의 반도체 속스, 저는 속스하고 SQQQ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속스는 미국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은 올라가는 상품이고 속스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상품 3배짜리예요. 속스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 거래량을 보세요. 하락 매집 거래량. 이게 엔비디아 폭락했을 때 속스 같은 경우 SOXS가 지금 매집 거래량이 들어간 상황이고 이렇게 폭락이 돼 있어요. 남은 돈이 아예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폭락이 돼 있는데 또 SQQQ 같은 경우도 미국 나스닥 지수인데 여전히 신저가죠. 여기는 나스닥 조정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바닥을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SQQQ가 나스닥 100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여기 하락 매집의 거래량이 붙어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사실 이번 실적 안 좋았었거든요. 비트코인 보유로 작년 4분기 순이익이 6억 달러로 심지어 늘었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이거는 또 순이익이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테슬라가 실적은 안 좋았어요. 근데 비트코인에 해서 순이익이 증가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 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미친듯이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거잖아요. 실적은 이번에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 가이던스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또 테슬라의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막 또 앞으로 뭐 자율주행 택시부터 해서 막 기대감을 올려놔서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만 안 좋게 나왔지만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관세 때렸을 때 요 뉴스가 나왔어요.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 이 테슬라 설명하는데 한국 2차전지하고 그러면 테슬라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2차전지가 가냐? 무조건 테슬라가 조정이 나와야 한국 2차전지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테슬라는 잠시만요. 화면 좀만 줄이겠습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이게 2차 전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 전쟁에도 2차 전지가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지금 급등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 그래서 폭락 먹은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2차 전지예요. 테슬라는 급등을 했습니다. 관세 때리면 테슬라는 좋지 뭐. 테슬라는 보존권도 좋고 뭐 다 좋고 미국만 좋고 지금 그런 상황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테슬라를 심지어 실적도 안 좋은데 100년 벌어도 이 테슬라 시총 유지 못해요. 브랜드 가치 현대차보다도 낮은 데가 테슬라입니다.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없는 말 안 하거든요.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요 기사 보세요. 테슬라, 현대차가 테슬라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삼성전자 세계 1등,
1등이잖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건설주 세계 최고 현대건설부터 대우건설, GS건설, 원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전력 관련주, 해운, 조선, AI, 로봇 하나, 제약바이오 쳐지는 게 아예 없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황당한 거죠. 현대차가 테슬라 넘어섰어요. 놀라운 결과 나왔다잖아요. 오늘 기사예요. 도요타 벤츠 이어 3등이에요. 브랜드 가치가 67조입니다. 작년 6위에 3등 됐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냐 하면 여기는 사업이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브랜드 가치 현대차가 더 높다. 전체 29위예요. 세계 전체에서.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도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테슬라는 지금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하락의 명분이 없었는데 요런 게 나오는 거예요. 캐나다 총리 후보가 테슬라에 100% 관세 부과해야 된대. 캐나다 바보 아니잖아요. 캐나다가 보복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미국이 자체적으로 캐나다에 수입해 오는 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테슬라에 관세 100% 부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머스크 로비 단체 겨냥하면서 보복 관세 얘기하면서 이 테슬라 경영자를 흔들기 위한 의도로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위축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고 실질적으로 했던 거를 어제 때린 거예요. 캐나다도 멕시코도 중국은 10%밖에 안 때렸거든요. 60%니 설레발 치고 10% 때렸어요. 그러면은 10%에서 계단식으로 때릴 수는 있겠죠, 관세를. 하지만 캐나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관세 협박을 했더니 그래서 또 트럼프가 협상도 안 하겠다. 협상 도구가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2월 1일에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런 카드도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에 100% 관세 부과해야 된다고. 이거 해버리면 또 테슬라는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실적은 부진했어요. 시간에 급등한 거는 머스크 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원래 실적 안 좋으면 미국은 폭락 먹거든요. 심지어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보시면은 테슬라가 여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정확하게 200에서 500을 찍었어요. 이 큰 시총이. 그러면은 지금 조정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올라갈 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한 달 만에 따블 친 것보다도 더 시총 큰 테슬라가 저러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테슬라가 작년 얼마나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었나요? 엔비디아는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지금 고평가된 건데 돈을 그만큼 안 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또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순이익 나와서 급등을 한 상황인데 지금 아직 하락이 안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현 구간에서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한번 털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계속 좋아지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한번 털고 갈 명분. 엔비디아는 딥시크였어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 장 막판에 다 떨어진 이유는 관세를 실적으로 때린다는 걸 때렸는데 미국 기업들도 지금 보복을 당할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60% 한 번에 못 때립니다. 예전에 2019년도에 무역전쟁 했을 때 미국이 적자가 더 심해졌어요. 관세 때리고 나서.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달러가 저렇게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더 적자가 심해질 거예요. 위안화 갖고 또 중국이 장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트럼프 수에 대한 선반영이 들어간 상황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현재 구간에서 밀리게 된다면 서학개미가 지금 가장 많이 싹쓸이하고 있는 데가 테슬라 1등이에요. 엔비디아 2등에 막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 지금 다 그런 쪽에 다 자금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밀리게 됐을 경우에 테슬라도 손절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게 떨어졌으면 또 SQQQ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전 테슬라든 비트코인이든 미국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먼저 급락이 나왔어요. 그쵸? 그럼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급락이 만약에 안 나오고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엔비디아는 또 한동안 별일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미국이 중국한테 지겠냐. 그런 논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중국한테 안 지죠. 돈을 많이 버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명분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오면 되돌림 반응이 있을지언정 다시 미친 듯이 날아가서 실적이 작년만큼 성장하는 거는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초대장주 엔비디아 거의 실총 1, 2, 3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나머지 종목들 여전히 아직까지 조정이 안 나왔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금 현재 수급으로 떠받들었고 누가 수급을 많이 가져갔는지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갖고 갔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연결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한국 주식의 2차 전지잖아요. 그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한국 주식의 2차 전지인데 왜 그러면은 관세 전쟁에서 2차 전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테슬라는 관세로 이득 본다고 급등했고 한국은 관세로 해서 이만큼 때리니까 또 겁주고 그만큼 안 때립니다. 그만큼 안 때려요. 미국에 공장을 제일 많이 진 게 2023년 한국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또 강세로 되다 보니까 지금 부채가 더 늘어난 상황. 한국도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 상황이에요. 한국이 미국에 무역 흑자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러는 거예요. 그럼 방산 같은 걸로 비 같은 경우를 더 걷겠죠. 솔직히 트럼프가 다시 재협상하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나라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이상 중국 수입을 그만하고 정부 업계 잠깐 2차 전지 원료 국산화에 대해서 시동을 걸자.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중국 견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원료 국산화인데 국내 배터리사 주력 분야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필요한 원료 제조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15%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배터리 업계하고 정부가. 그래서 세제 지원 토대로 원료 국산화 투자 늘린다. 거기에 포스코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너무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원료 국산화 보시면은 이 배터리 양극재는 장악했는데 우리나라가 전구체, 그래서 전구체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구체 원료 생산은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니까 포스코가 80% 넘는 중국 의존도를 절반 이상으로 이런 기업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자사주 소각하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철강에 대해서도 사실 전 세계 거의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저 기사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핵심은 그거예요. 2차 전지가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하고 또 북미 지역 간의 관세 전제 중국하고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관세 플러스 국내 정세 문제, 정책 문제, 개인 이탈, 공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급락이 돼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에코프로 BM은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흑자 전환 2분기부터 되고 영업이익 이제 100몇십억 나올 거예요. 2025년에 2030년에 20조 목표로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이 이제 나올 거고 북미양 쪽에 NCA 물량이 증가되잖아요. 그쵸? 2차 전지 아직도 미국 점유율이 8.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 공백이 됐어요. 2차 전지가. 에코프로, BM 여기는 지금 최근에 수급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쓸어담는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락 응축형이 걸려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보면은 엄청 올랐어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작년 말부터, 작년 6, 7월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수급이 이탈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600원부터 해서 뭐 96,000원 갔다 옛날로 따졌을 때 매년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는 성장을 하다 꺾이는 과정에서 대량 거래 음봉이 꽉 채워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경쟁이 좀 밀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조정 사이클에 들어갔다. 그래서 호재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삼성전자가 호재가 나왔는데 HBM 관련해서 호재가 나왔는데 어제 급락은 2차전지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 연휴 월요일날 폭락했을 때 영상 올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데 폭락해도 2차전지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아무 상관없었어요. 2차전지 하나도 안 떨어졌고 반도체, 전력반도체, 에너지 관련주 이쪽 말고는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안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90% 이상 반도체가 1월 달에 잠깐 반등을 하고 다시 조정 사이클 나오는 상황이죠. 특히 많이 올랐던 애들 엄청 올랐잖아요. 삼성전자뿐만 아니에요. 이 전력 관련주 HD, 현대, 일렉트렉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보세요. 이건 엔비디아 저리 가라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게 됐을 경우 이게 지금 몇 퍼센트가 오른지 모르겠어요.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최고 우량 대장주인데 여기에 걷게 되면 전력 관련주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섹터가 지금 미국 반도체 관련주 영향을 받지 2차 전지는 테슬라가 급락을 먹든 관세 때문에 문제가 되든 우리나라는 지금 반영이 돼 있잖아요. 테슬라는 지금 와서 캐나다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또 캐나다에서 겁주고 이러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급락을 하든 테슬라 다시 가려고 하면 한번 우르르 달려들어서 지금 모조리 샀는데 테슬라를 고점에서 많이 올랐을 때 그것도 시총 저렇게 큰 종목을 조정이 안 나온 상황이니까 조정의 빌미가 나오면 조정이 나올 것이고 한국은 미리부터 또 들어맞고 더 이상 팔 주체가 없어요. 그만큼 저평가가 심하고 그래서 버블도 아니고 실적도 상관없어요. 최근에 실적이 저 건설 섹터도 제가 올해 무슨 부동산 꺾인다 해도 뭐 했나 재개발 재건축하고 해외 매출 비중 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실적이 사상 최악으로 나왔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그쵸? 지금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역대 최대 적자 나오는 대우건설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하가 트럼프가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고 물가가 잡히면 인건비, 자재값이 이제 잡힌 상황에서 해외 쪽 매출 크고 원전 설계 능력 있는 대우건설 또 재건 관련주에서 안 갈 수가 없는 게 여기라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 2차 전지하고 차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기업들은 모조리 신저가에 거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말씀드려요. 어차피 교체 안 할 거거든요. 저거 가든 이거 가든 내가 왔다 갔다 못하고 내가 손실이 일정 부분 이상 넘어갔을 때 건설이든 2차 전지든 내가 예를 들어서 50% 나갔는데 어디 가서 따블을 먹어요. 다 우량주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3월 말 지나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해도 2차 전지는 대차장고 상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 만기 연장도 작년 12월 달에 안 해줘서 또 신저가 때렸습니다. 그리고 21선 골든크로스 자리에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2차 전지 핵심은 아까도 제가 기사 보여드렸지만 탈중국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대중국 공급망 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에이스 기업들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피처엠 여기는 탈중국만 신경 쓰자. 더 나빠질 거 없다. IRA 팩이 아니다. 또 K철강 중국 때리기 해집 최대 수혜가 한국이에요. 중국을 때렸지 우리나라까지 때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게 쓰레기 가격이 26만원, 에코프로 BM 쓰레기 가격 13만원 거래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리튬 가격 폭락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리튬 가격 감사를 하면 되는 거야. 리튬 가격 안 사람 추가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리튬 가격도. 그러면은 우리가 니켈 가격도 반등을 할 수 있고 미국이 이번에 한 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의무 비율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아니 이미 다 줬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전기차로 다 넘어가게 되면 노동자들 다 그럼 일자리 잃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건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린 뉴딜 패기는 이제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산업 노동자를 지킨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기차 의무화 판매를 폐기해봤자 전 세계 트렌드가 의무화 폐기예요. 아니 전기차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거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행정명령으로 IRA 폐기 못한다 그랬죠. 어차피 전기차 구매자한테 우리가 뭐 세금 혜택부터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미국 IRA는 상원에서 반대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소재 요 관련주 40%에서 20%를 줄여라. 그럼 보조금 준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탈중국 관련주의 핵심이 어디에? 포스코홀딩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 배제 전체 배터리 소재 국산화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계속 지급한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를 줄이고 바이든이 퇴임하기 전에 이미 IRA 보조금 다 거의 다 80% 이상 집행했어요.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전기차 판매 의무화한다고 주 차원에서. 그래서 모든 악재는 지나갔고 오히려 테슬라가 지금 이제 와서 관세 얘기 갖고 조정의 빌미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생각보다 이거 별거 아닌데 그렇게 두드려 맞는다고 미리부터 광고 때리고 관세니 뭐니 트럼프 당선되면 큰일 난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증시가 폭락했나요? 급등했지 작년에. 그렇게 트럼프 당선되면 관세니 뭐니 큰일 날 것처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정도 조치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국한 규제 같은 경우. 중국한테도 저 정도 때렸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핵심은 가장 많이 오를 게 우리가 탈중국 관련주. 그거의 핵심이 또 뭐 있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뭐 당연한 거고 에코프로 BM 요런 것들은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급등을 해서 요런 자리에서 올라가기 직전 자리에 엄청나게 폭락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엄청 올랐던 애들이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트렌드예요. 최근 트렌드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월봉 20월선으로 가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지금 이 정도로 오른 것만큼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그 에코프로 BM이에요. 근데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구체 생산 능력이 차질 없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지만 지금 연말로 딜레이 됐지만 어쨌든 전구체 관련 최대 수혜주는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 퇴출 수혜주는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아시겠죠? 양극재하고 전구체 다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계속해서 바닥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20%, 30%씩 한 번에 급등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나와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지난달에 에코프로 BM이 중심을 잡아줬어요. 월봉 60일선 깨고 양봉 거래량 증가됐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번 달에 쫓아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도 지금 지난달에 상승한 게 좀 미진하지만 쫓아가서 급등이 나올 수 있죠. 왜? 예전에 상을 쳤던 종목들이 특히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너무너무 좋고 오른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오른 것도 없어요. 계속 자사주 소각하고 최소 2조 3천억 배당 실시한다고 했다. 자본이익 6에서 9% 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2차전지 시장 캐즘 기회로 활용한다고 한 게 또 포스코 홀딩스고 포스코 그룹주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호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리튬 시장 선점을 했고 공급망 확대가 핵심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수익성과 미래 가치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경쟁력 강화시키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심지어 미국이 철강 쪽 중국 때려도 포스코 홀딩스 수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 수요 개선 가능성도 있다는 상황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절대 에이스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조건 2차 전지는 여기서 다 급등을 노려야 돼요. 한 종목 한 종목씩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이 포스코 홀딩스의 기관들 쓸어 담은 이 물량을 보세요. 개인 투자자 손절이에요.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실적으로 그 정도 규제 안 하잖아요. 에코프로는 뭐 지분이 4%에서 20% 늘어났고 에코프로 VM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성일하이텍 보세요. 안 보셨잖아요, 최근에. 19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세비캠 최근에 이제 오르죠, 8%씩. 이것도 뭐 10분의 1 됐죠. 하나기술 뭐 이것도 그렇게 패봤다고 유명했던 거 15만 원에서 16,000원 되고, 이게 지금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에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제 조금 거래량 증가되면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요런 식으로 밑바닥에서 터무니없이 많이 떨어진 것들 안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완전히 폭등한 거에서 폭락한 거에서 급등하는 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나마 추세를 살리고 있는 게 대주전자재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그래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는 테슬라 수혜주로 굉장히, 또 응급제가 현대차 수혜주 아이오닉 요쪽에 전기차 판매 증가하게 되면 실적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게 대주전자재료예요. 여기는 요번에 급등을 먼저 했고 큰 추세로 봤을 때 큰 이탈도 없어요. 보니까 월차트 보니까.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도 조정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2차전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재고자산 털어가지고 지금 특히 적자폭이 확대됐거든요. 여기도 엄청 떨어져 있어요. 이게 예전에 또 많이 올랐던 애고.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뭐 있어요? 예전에 유명했던 거 한농화성 있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급등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 단점을 이제 폭발하는 거를 약간 해소한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성능 향상 기여하는 한농화성 이런 애들이 그래도 대주전자라고 차트가 살려져 있는 애. 나머지는 모조리 거의 신저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그렇게 매입하고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팔고 있어요. 심지어 삼성전자가 바닥론이 나오고 있어요. 저평가 실적 전망 효과 나온다고, 영업이익 상저하고 예상 밸류에이션 좋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고 무슨 여기 최대 주주 같은 경우도 반대 매매액이 나오고 자사주로 때려박고 소각하고, 또 엔비디아에 관련된 호재도 여기 HBM4 올해 하반기 양산 목표. 그래서 HBM 관련된 그 효과도 사실 못 봤어요. 이번에 공시 때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딥시크가 극단적 비용 효율을 위해 하드웨어 수요된 우려 요인을 제공하고 있고, 여전히 빅테크 모델과 절대 성능 측면에서 격차 크고, 우리가 목표하는 산업 방향성 관점에서 신규 영역 개척에 대한 기술 가능성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딥시크 효과로 해서 반도체주 단기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이 반도체가 반등 나오고 나서 지금 떨어지려고 하죠. 한미 반도체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도 SK 하이닉스도 가장 많이 또 빠지잖아요. 많이 빠지면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 또 실적 좋아지니까. 하지만 빠지는 이유가 붙어서 엔비디아가 대장주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엔비디아 때문에 수혜를 봐서 왕창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이 클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막말로 우리 삼성 SDS 같은 종목들 지금 이런 쓰레기 가격에서 거래하고 있어요. 여기 매출, 영업이익 전망도 좋고, 이게 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네이버가 그나마 지금 엔비디아 수혜주로 살아나고 있어요. 네이버. 그렇게 힘들었던 네이버가, 그렇게 사상 최대 됐던 네이버가 이런 조정 이후에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든 한국의 반도체든 지금 이 정도 올라 있고 이 정도로 빠져 있는 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고, 네이버도 이 정도 빠지고 AI 관련 호재에 탑승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카카오도 그런 호재에 지금 편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카카오든 네이버든 2차 전지든 모든 종목들이 지금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AI빨 쇼크 강타에서 K반도체 외국인들 지금 매도 폭탄 때리고 있잖아요. 소부장하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폭락해서 단타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추세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더라도 우리나라 90%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건 저는 2차전지라고 생각이 들고, 저평가 모든 종목에 팔면 안 돼요. 지금 호재 있어도 안 가는 것들. 그런 애들 다 급등 나올 수 있고, 반도체는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분을 많이 정리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가 심지어 12월 달에 수급을 싹 가져갔잖아요. 개인 투자자 돈 있는 분들, 또 삼성전자는 무조건 다시 갈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LG 생활건강 보면 우리가 답이 있어요. 정말 많이 20년 내내 오르다가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한번 큰 조정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연차트로 이런 식으로 고점 시그널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한번 이렇게 조정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조정이 세게 나왔는데 이 전일 상승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물론 다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부양책이 나와야 돼요. 저평가. 또 우리가 저가형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 삼성전자도 분명히 하방 쪽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거예요. 하지만 손절할 종목은 아니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다만 상승 쪽으로 베팅이 들어갔을 때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쪽은 한 번에 급등하는 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2차 전지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아까 현대차 보여드렸죠. 현대차는 저렇게 실적이 좋고 기아차가 저렇게 실적이 좋아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주가가 여전히 답보 상황이에요. 현대 모비스 28만원, 32만원 매일 외치고 있는데 결국은 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또 현대 위아가 못 갔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차트의 대부분 이 차트예요. 지금 신저가에 있는 거. 이 차트. LG전자 같은 세계 1등 기업. LG전자 같은 차트의 대다수가. 이런 데가 한 번에 급등이 들어갔죠. 대형주에서는. 건설 섹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막말로 너무 심한 종목들이 많아요. DY 같은 기업들, 알짜 기업들, 이런 애들 수급이 안 들어오죠. 지금 왜냐하면은 가면은 상한가로 가는 그럴 수 있는 종목인데, MS 오토텍도 마찬가지 명신산업 갖고 있는데 영향 안 받잖아요. MS 오토텍도.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폭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2차전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90%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미 이탈됐기 때문에 이게 자사주 400억 소각해서 시총의 4분의 1 소각한다는데도 급등 한번 못했어요. 가겠죠. 명신산업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실적도 유지되면서 급등락할 수 있는 섹터는 건설이 저는 매우 좋게 2차전지를 보고 있고, 재건주도 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 나오면 급등 나온다고 봐요. 남북경합주도 마찬가지고. 그 건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주, 또 뭐 조선주는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나머지 종목들 바닥에 있는 애들이 오르면은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쉴 수가 있어요. 내려가는 구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급등하면은. 그래서 조선주도 좋긴 좋은데 이게 탄력적으로 오르다가 또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조선주는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좋게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 진에어 같은 기업들, 요런 기업들도 저는 항공주는 대한항공하고 진에어 이쪽만 보셨으면 좋겠고, CJCGV가 여기는 재무구조도 부담이 없어요. 수급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이게 대표적인 바닥주 차트예요. 너무 오래 걸리고 여기 1조 이상 수혈 했잖아요. 현물 출자하고 유증으로. 이런 기업들 CJCGV 독점입니다. 올해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 좋아요. 순이익 턴어라운드 될 거예요. 부채가 줄어들어갖고.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은 전력 반도체, 에너지 관련주,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게, 삼성전자에서 지분 확대한다고 했더니 이게 실적 상관없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는데 올라가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각 관련주, 지분 매각, 대기업 투자 관련주 이런 거 급등한다든지, 네이버가 아까 올라갔듯이, 카카오가 올라갔듯이, 루니 또 아까 말씀드렸죠. 2차전지가 이렇게 루니처럼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잡고 호재의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더블 이상 2.5배 치는 거, 월봉 20월선으로 가는 거, 이런 게 에코프로, BM 이런 데서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 이런 데서. 왜냐하면 저 정도는 되는 기업이거든요.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급등을 하려면은.
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 LS, 일렉트론 이런 전기 관련주 있잖아요. 전력 관련주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너무 올랐어요.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부근에서 막히게 된다면 실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바이오 관련주는 호재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있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쪽도 여기서 신고가 바로 못 치고 올라가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닥에 있는 90% 종목이 올라갈 때는 방산, 조선 이쪽이 못 갈 수 있습니다. 수급이 바닥주에 몰려갖고 바닥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 그래서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말고는 바닥에 있는 게 상을 치니까 고형 이런 로봇 관련주 순식간에, 여기는 로봇 관련주에다가 우리가 AI 관련주 엮이게 되면은 한 번에 급등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이 고형 같은 경우도 FTA 승인 받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급등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면은 한 방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바닥에 있다 보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올라가는 애들이,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 악재는 다 반영됐고 호재 한 방 나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호재 한 방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또 2차 전지 삼성 SDI 이런 종목들 보세요.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이런 애들이, 이 좋은 기업이 지금 신저가 땅굴 파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되돌려서 급등을 할 경우에는 바닥주만 올라가지 고점에 있는 종목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그룹주가 중심 잡아주고 2차전지, LG화학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2, 3월 달에 반드시 온다. 특히 2월 달에 한번 주목을 강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마지막으로 LVMC, 여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큰 기업이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라오스에서 정말 대박이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바닥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켰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지금 장기 수급 자체가 LVMC가 지금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에서 물량을 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최대 주주,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지분 매각을 할 가능성이 유독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냐? 우리가 여기 오세영 회장 최대 주주 30%, 인도차이나뱅크 10.46, 여기 라오스 최대 민간은행이 10% 갖고 있잖아요. 여기 인도차이나뱅크 최대 주주도 80% 오세영 회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식 전환 안 된 인도차이나뱅크가 2천만 주가 있어요. 그거 주식 전환하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50%가 넘어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유무증 옛날에 끝냈고 부채 비율이 60%밖에 안 되는 자동차예요. 그럼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만 보면 되거든요. 라오스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이 50%예요. 그리고 포터 현대차, CKD하고 SKD 두 개 한다 그랬죠. 그걸로 해서는 점유율이 90%입니다. 포터는. 그러니까 라오스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이 엄청 뜨고 있는데, 스타벅스 이제 들어가고 작은 시장이지만 성장성이 높고 프랜차이즈 기업이 엄청 들어서 태국에 보면은 태국하고 라오스하고 너무나 가까운 그런 나라거든요. LVMC가 지금 태국 쪽으로 가 있습니다. 왜? 지금 그 최대 쇼핑몰이 오픈하는데 거기에 태국 기업도 왕창 넣으려고, 그리고 대다수 기업은 한국 기업으로 왕창 채운다. 그래서 제2의 몽골을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이마트가 여기 라오스의 몽골에서 K 프랜차이즈의 성지가 된다. 24세 이하 인구가 50%,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평균 출산율 3명 넘어요. 그래서 BNT안이 뜨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LVMC 홀딩스 코라오 그룹, LVMC 홀딩스예요. 대형 쇼핑몰 지금 상반기에 3개 오픈하는데 주요 상권에 여기에 한국 기업이 수십 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라오스 프랜차이즈 진출하는데 LVMC를 통하지 않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편의점 세븐일레븐 5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코콩마트 수백 개예요. 왜? 2,000개까지 늘린다 그랬죠. 그 대형 쇼핑몰 개설 계획이 있고, 여기에 라오스 최대 주상복합이 올라가고 라오스 전역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채우는데 이 주변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파트너를 물색 중인데, 어디가 지금 이마트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엄청 뜨고 있는데 여기 라오스에 이렇게 뜬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예요. 지금 LVMC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라오스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독점에 라오스 정부하고 연결이 돼 있고 동구바이오 제약, 이뮤니스바이오, 바이오 의약품 지금 합작법인 했고 그 다음에 유통 쪽 택시 시장을 장악했어요. 어플 쪽 온라인도 어플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마트하고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이디야까지 연결고리가 돼서 최대 계약을 했어요. 여기 오세영 회장이라고 했잖아요. K유통 동남아 지술 거점 또 지금 신세계백화점하고 이마트가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을 한국 기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코콕마트가 2,000개까지 늘린다 그랬는데 지금 수백 개로 1등이거든요. 거기에 이마트, 노브랜드 이마트까지 대형 쇼핑몰까지 지금 다 채워서 하는데 합작법인이 이마트하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뜨고 있는 상황인데 유통사업 이 노브랜드가 해서 엄청 대박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LVMC 홀딩스, 우디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이거는 LVMC가 매출이 100 나오면 그중에 몇 %만 이마트 주고 LVMC가 다 갖는 방식이에요. 엄청 좋겠죠, LVMC가. 왜냐면 이미 코콕마트로 마트 편의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브랜드 생겼는데 지금 라오스에서 제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맘스터치 올해 출점 5곳, SPC, 파리바게트 여기도 지금 LVMC 하는 거예요. LVMC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진출을 해봐야 다 지금 MOU 사진 아니에요. 합작법인 사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기업들이 전부 다 LVMC하고 왜 합작법인을 할까?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아직 공개 안 한 엠바고 걸려있는 지금 한국 기업들도 엄청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라오스가 뜬다는 건 틀림없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라오스 전기차 시장이 미친 듯이 뜨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도 LVMC가 라오스 정부가 전기자동차 30% 전환한다 그랬잖아요. 전기차 충전소 독점이에요. 정부하고 라오스 전력공사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혼자 독점해서 계속 생깁니다. 라오스 전기차 충전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스 내 한국 자동차 점유율을 40%까지 확대한 1위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그게 LVMC 홀딩스입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예요. LVMC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거는 여기 뚝뚝이, 제가 말씀드린 뚝뚝이 요거. 라오스 그랩.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기 뚝뚝이 자체 충전도 본인들이 하고 이게 지금 라오스 택시를 장악했고 사륜 자동차도 LVMC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카카오보다 더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카카오가 은행까지 하는 거 은행 하잖아요. 인도차이나뱅크 있고 KB금융하고도 합작법인 했고 그래서 지금 LVMC가 유통에다가 자동차에다가 쇼핑몰에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다는 이 기사예요. 요 뚝뚝이가. 그리고 이제 태국까지 푸켓에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문제가 없을 거고 부채도 문제가 없을 거고 KR모터스 매각도 진행을 차질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LVMC가 저는 여기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다 바닥 주거든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급등할 것 같아요. 지금 요런 자리에서 작년에 얘도 4월 때까지 신고가였는데 상친 게 지금 한국 무브넥스가 지금 거기서 그러고 앉아 있거든요. 이거 지금 이틀 동안 급등해서 그렇지 작년 12월부터 9,500원부터 저가가 2,900원까지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매일 꼬라박은 종목이에요. 연봉상으로 마이너스 70% 찍고 지금 올해 급등 100%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대다수 종목들은 한국 무브넥스로 따지면 12월 초차트에 다 있어요. 신저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애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자동차주잖아요. 무브넥스도 제가 좋다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상도 갈 수 있는 수급이 완전히 텅텅 비어있고 거래량이 몇만 주 있다가 이런 식으로 몇 천만 주씩 터지는 거거든요. LVMC도 저는 정말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진짜 초대박 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라오스 독점에 베트남도 트럭 2등에 캄보디아 쪽도 이디야랑 계약하고 미얀마 현대차 독점에 라오스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없고 다 잘 되고 부채도 없고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왜 급등을 안 하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기다린 만큼 보상이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3년 동안에 여기 회사 대표가 1,000억 이상 매집을 한 건 틀림없고 전환사 교체하고 유증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은 2,000원에 또 100만 주를 갖고 갔어요.
대주주는 물량을 늘리고 있고 인도차이나 뱅크 지분 매각을 한다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매각에 대한 대기업에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LVMC에. 지금 대기업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다 합작법인에서 라오스에 진출한다 그러는데 안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라오스 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마트만 합작법인 한 게 아니잖아요.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지금 요새 핫한데 트럼프 취임식도 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신세계그룹 회장이 진출한다는 거 여기 라오스예요. 첫 라오스 진출해서 지금 BNTN의 노브랜드 대박 나고 있고 라오스에 지금 신세계 백화점까지 신세계그룹 정유경 이분도 신세계백화점 여기도 라오스에 진출해가지고 LVMC랑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는데 도대체 왜 안 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KR모터스 매각만 되면 LVMC 적자나는 거는 KR모터스에 대한 투자 손실, 손상차손 때문이에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은 바닥따지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과 관련 없다. 한번 급등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또 에코프로 꼭 보세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M, 포스코 홀딩스 여기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급등이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구독자 엄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또 앞전에 시황, 미국 정리, 현재 돌아가는 판세, AI 다 설명드렸어요. 2차 전지까지. 구독자 엄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움 많이 됐다. 힘들지만 같이 이겨내보자.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고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바꿀 거 아니잖아요.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더블 먹을 거 아니면은 이 정도로 손실이 큰 상황에서는 내가 1억에 5천 됐다 할지라도 8천 이상 올라오면은 또 9천으로 간다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90% 이상 다 떨어져 있어서 몇 종목 올라가는 걸로 어차피 내가 단타로 옮길 거 아니면 내게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상 최저가에서 손절치고 미국 가서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작년에 많이 갔잖아요. 최대치로. 전부 다 손절하고 2차 전지 등 우리나라 주식 자체를 한국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기회가 있어요. 한국은 세계 1등인 게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다.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투자에 대한 이런 판단은 꼭 스스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좋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말로 수익을 볼 수가 없는 대다수 옮겨가지고 그럼 지금 말이야 쉽지. 내가 다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거든요. 말이 쉽지. 한국, 유럽이 저렇게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안 좋다고 절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 정책 지원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 이런 데 역성장을 하는데도 저렇게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 아르헨티나 급등해 러시아만도 못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가 그럼 그만큼 기대치가 확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홀쭉한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수급이 안 붙는 상황인데 미국 조정이 나와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움직일 수 있고 미국에 대한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대다수 선반영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운 안 나겠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하다 보면 온갖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같이 이겨내 보자. 건강 꼭 챙기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구독자의 엄지 부탁드리겠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